자,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끝내 사의를 표했군요. 네, 그 해외 출장과 후원금 문제 등으로 사퇴 압박에 시달렸던 김기식 금감원장이 결국 어제 저녁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청와대는 김 원장의 사의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 김기식 원장을 금감원장에 임명한 지 17일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결정적인 사의 표명 이유는 역시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 해석이었는데요. 네. 이 문재인 대통령은 김기식 금감원장의 행위 중에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 하겠다라고 밝혔고, 그리고 이제 청와대가 이 김기식 원장의 행위에 대해서 선관위의 유권 해석을 부탁을 했었죠. 그리고 선관위는 이 청와대의 몇 가지 질의 내용 중에서 이 김기식 원장이 19대 국회의원 임기 말에 그 민주당 전현직 의원 모임인 더 좋은 미래에 그 정치자금 5천만 원을 기부한 것이 종전의 범위를 넘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종전의 범위라고 했는데 이게 애매해요. 이게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종전의 범위를 넘어서면은 뭐 그런 위법의 소지가 있다라고 2016년에도 그렇게 선관위가 답을 했다라고 해요. 근데 그래요? 이것이 뭐 어디에서는 뭐 이미 그런 거는 5천만 원이나 되는 돈을 기부를 한 거는 종전의 범위를 넘어선 거기 때문에 위법 소지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관행적으로 봤을 때 이 규모가 너무 크다 이런 얘기군요. 그렇게 경고했다라는 의견도 있고 그러기에는 이 선관위의 답변이 너무 모호했다라는 지적도 있는 게 사실이에요. 김기식 금감원장이 오늘 입장을 내놨는데요. 이 김기식 원장은 이 총선 공천이 탈락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확정이 된 상태에서 유권자 조직도 아니고 이 정책 모임인 의원 모임에 이 1,000만 원 이상을 추가 출연키로 한 모임의 결의에 따라서 이 정책 연구 기금을 출연한 것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선관위의 판단을 솔직히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심정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출 내역 등을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는 물론 지난 2년간 선관위는 어떤 문제 제기도 없었다라고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죠. 다만 이 김기식 원장은 이 법률적 다툼과는 별개로 이를 정치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뭐 도리라고 생각했다. 뭐 이렇게 답변을 하면서 사의 표명을 했습니다. 지금 뭐 이를 두고 지금 자유한국당 등에서는 조국 민정수석의 책임을 거론하고 있는 상황이 있고요. 이제 인선 과정에서 공직자 검증을 제대로 못했다. 이런 검증에 이유로 실패했다. 이런 그런 이유로 것이죠. 조국 민정수석이 그만둬야 한다. 그 청와대는 이 후원금 문제는 검증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이기도 했습니다. 이 반면에 이 선관위가 지금 기준을 뭔가 분명히 세운 거잖아요. 이 기준에 따라서 한번 국회의원도 전수조사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전수조사해야 된다. 이런 여야 의견도 나오고 모두.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굉장히 모호한 기준이었는데 선관위가 이거 5천만 원은 너무 좀 관행을 넘어선 그러니까 뭐 그런 뭐 위법의 소지가 있는 거다라고 했으니까 뭐 다 조사를 해보자라는 것이죠. 국회의원도 공직이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도 올라왔는데 뭐 지금 10만 명의 서명이 다 되어가는 것 같고요. 그래요? 실제로 뭐 2일날 지난 2일에 그 청와대가 무작위로 16개 기관에 의한 해외 출장을 살펴본 결과 이 피감 기관의 지원을 받아서 해외 출장을 간 경우가 167차례에 이르렀고 이 가운데 민주당 의원이 65차례. 자유한국당 의원이 94차례였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그 국회의원 해외 출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자는 주장에는 사찰이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그 피감기관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해외 연수든 뭐 어떤 목적이든 하여간 출장을 다녀온 것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문제없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김기식 원장에 대해서. 김기식 원장에 대해서 판단한 거는 그 5천만 원의 후원금을 전달한 것에 대해서는 그거는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거고 그리고 피감 기관에 그 돈을 받아서 해외에 갔다 온 부분은 이것 또한 위법의 소지가 있다. 하지만 이거는 뭐 어떤 목적으로 다녀왔는지 가서 뭐 어떤 일을 했는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아직 뭐 좀 명확한 판단을 내릴 수 없다라고 유보를 한 상태예요. 그래서 그러니 이제 국민들이 상당수의 그 국민들이 그 전수조사를 하자라고 요구하는 이유가 되는 거군요. 그 두 가지 중에 이 전수조사라는 의견은 두 번째 거, 그러니까 피감기관의 돈으로 해외를 갔다 온 경우를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위법의 소지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다 따져보자. 이런 얘기고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안산의 세월호 참사 희생자 정부 합동 분향소가 문을 닫습니다.
참사 13일 만인 지난 2014년 4월 29일 이 안산 화랑 유원지에 차려진 것이 이 세월호 참사 희생자 정부 합동 분향소인데요. 아이들이 이후에 계속 발견되면서 뭐 영정이 계속 늘어났었죠. 늘어났어요. 원래는 단원고 인근의 그 올림픽 기념관에 차려졌었는데 이 6일 동안 무려 18만 명의 추모객이 몰려서 이 더 큰 장소인 이 지금의 화랑 유원지로 옮겨졌던 겁니다. 올림픽 기념관에 있을 때도 제가 한 2번 인사드리러 갔었는데 말이죠. 그래 너무 좁았어요 거기. 많이 좁았었죠. 이번에 갔던 데는 굉장히 큰 곳인데. 그리고 이제 4년 동안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죠. 이 합동 분향소가 처음 차려진 후에 직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당시 대통령이 조문을 하러 오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유가족들에게 사과는 없었고요. 뭐 딱히 뭐 눈길 주는 일도 없이 앞에 영정을 쭉 걷다가 다시 갑자기 뒤로 돌아와서 어떤 할머님이 가까이 오셔서 같이 손을 잡고 위로하는 모습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 할머님이 유족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게 뭐 연출이다. 뭐 그래서 가족들에게 크게 항의를 받았던 바도 있었고요. 하지만 뭐 그래도 이후에 뭐 정권이 바뀌고 뭐 일부지만 진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합동 분향소를 통계를 쭉 내보니까 이 지난 4년 동안 총 1,448일 동안 계속 유지를 해왔고요. 이 분향소에는 269위의 영정과 위패가 모셔졌고 73만 8,446명의 추모객이 왔다 가셨습니다. 추모 메시지, 문자 메시지를 받았는데 109만여 건에 이르렀고요. 이 자원봉사 하신 분들만 3만 6천여 분에 이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산시는 이 분향소 철거가 끝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추모 공간 조성을 위한 시작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추모공원 설립과 관련해서 안산 시민 또 일부 야당에서는 또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또 지금 하여튼 논란이 되고 있는데 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요일 날 세월호 메시지 발표하면서 이 추모공원을 뭐 세계적인 장소로 만들어 보겠다. 뭐 같이 얘기를 좀 나눠보면서 잘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었죠. 대화로 풀어보자. 이런 또 의지를 보이기도 했고요. 자, 안태근 전 검사장 검찰이 끝내 구속영장을 청구했군요. 안태근 씨는 지난 2010년 10월에 그 한 장례식장에서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이어서 2014년 4월 진행된 사무감사 그리고 2015년 8월 정기 인사에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라고 해요. 그래서 구속영장에는 이 인사 불이익과 관련된 직권남용 혐의만 적시가 된 상태입니다. 공소시효가 끝났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강제추행의 공소시효가 지나서요. 아니 그때의 상처를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는 서지현 검사인데 누구를 위한 공소시효입니까 그거는? 그렇죠. 이 공소시효가 뭐 피해자는 평생 이 고통을 안고 살아야 되는데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해서 지금 처벌을 못하게 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어쨌건 이 안태근 씨의 구속영장 청구는 서지현 검사가 JTBC와 인터뷰를 한 지 77일 만에 이루어진 것이고요. 하지만 이 구속영장이 정말 집행이 될지 아직 뭐 미지수입니다. 이 조사단이 검찰국 등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는데 뭐 안태근도 불러서 조사를 했고요. 근데 뭐 인사자료를 확보하긴 했는데 이 보복 인사의 증거와 진술 확보에는 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문무일 검찰총장이 안태근 씨의 신병 처리 문제를 결정하지 못한 채 이 검찰 내부의 이 자문기구 중에 이 수사심의위원회란 곳이 있어요. 여기에 한번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판단을 좀 넘겼고 이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구속 기소하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래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그 지난 2015년 회식 자리에서 그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검사 구속영장도 기각이 된 바 있어요. 물론 이 사람은 이제 추행이었고 안태근은 직권남용 혐의이기 때문에 혐의가 좀 다르긴 한데 어쨌건 이 검사들의 좀 뭐랄까요 그런 좀 봐주기식 좀 그런 행태들이 우리 저희 국민들 입장에서 계속 봐왔기 때문에 좀 불안한 건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이르면은 안태근 씨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가 내일 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영장 청구권이 대한민국에서는 검사한테만 있는 거 아니에요? 검사한테만 있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전 검사장 어찌 보면은 예전 선배 이런 분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해도 검사만이 할 수 있으니까 동료나 후배나
선배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뭐 이거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법원밖에 없는 건데. 그렇죠. 사실 뭐 사법연수원에서 같이 뭐 활동하기도 한. 그래서 사실은 그런 사람들일 테고. 뭐 법조 3윤이라는 말도 있었어요. 네. 또 판사, 검사, 변호사 서로 이렇게 끌어주고 밀어주고. 네. 그래서 뭐 법조인들을 따로 노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또 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뭐 각자 자리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그럼요. 네. 양심적인 판사, 검사, 변호사가 절대 다수죠. 네. 네. 하지만 또 지금 뭐 권력을 잡아왔던 네. 뭐 그런 분들을 보면 또. 네. 실제로 뭐 이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내부자, 그러니까 검사분들 얘기도 네. 정치 지향적인 검사가 불과 한 뭐 5%도 안 될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이 이제 사실은 이제 검찰이나 검찰을 이렇게 망신시키는 네. 그런 이 어떤 주체가 되고 있는 것이죠. 또 좌지우지할 수 있는 지위에까지 오른 사람들이기도 하고요. 네, 뭐 대체로 그랬었죠. 예. 네. 드루킹 사건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이 드루킹 관련 문제는 2부에서 다룬다고 해서 네. 저는 지금 포털 관련된 말씀만 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것도 2부에서 해야 됩니까? 그걸 써놨더라고요. 2부에서 네. 한다고 해서. 너무 좋겠어요. 네, 남의 밥그릇을 제가 뺄 수 없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공존해서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그래요. 자, 네. 포털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네, 뭐 이거는 뭐 어떤 뉴스라기보다는 이 포털 관련된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뭐 최근 드루킹에 대한 여론 조작 사례에서 드러나듯이 네. 이 국내 포털의 이 댓글 정책에 좀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라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매크로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이 동아일보 같은 경우가 오늘 기사를 냈는데 동아일보는 현재 포털의 댓글이 이 상업적인 목적 하에서 너무 쉽게 쓰고 쉽게 볼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이 여론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면서요. 이러한 댓글이 정작 이 기술적으로 매크로 프로그램의 무방비 상태에 놓여진 상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우리 애청자분들을 위해서 매크로가 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제가 문과생이어서 문과 출신이라서 네, 이 매크로에 대한 정확한 개념은 사실 잘 모르겠는데 이 한겨레가 오늘 기사를 소개를 한 게 있어요. 근데 매크로 프로그램이 뭔가 이 추천수를 뭐 이렇게 IP 같은 걸 여러 개 만들어서 뭐 이렇게 추천수를 계속해서 급속도로 조작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프로그램을 사람은 한 명인데 뭐 마치 여러 사람인 양 만들어 가지고 여러 대의 컴퓨터에서 이렇게 막 추천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역시 이 설명도 이렇게 이과적인 설명은 아니었던 것 같고. 신학과를 나와가지고. 그렇습니다. 전 역사학과를 나왔어요. 그런데 이 한겨레에 따르면은 불과 500만 원만 있으면 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 하나가 여러 사람으로 막 이렇게 만들어지는. 둔갑을 해서. 이거 완전히 공작이죠. 조작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쉽게 조작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프로그램을 돌려서 별로 추천을 한 개 받을 추천을 뭐 100개, 200개 이렇게 만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게다가 이제 포털은 이게 쉽게 댓글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추천수, 뭐 공감순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보통 댓글에 추천이 많은 댓글들을 먼저 보시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점이 이제 좀 이 매크로의 무방비로 노출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강지호님 돈돈 잼나요 뉴스만 보는 듯. 이현정님 나비넥타이 귀엽다고 해주셨고 이 시간 보시는 듣는 분들이 많습니다. 혹시 뭐 어디에서는 뭐 이미 그런 거는 5천만 원이나 되는 돈을 기부를 한 거는 종전의 범위를 넘어선 거기 때문에 위법 소지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관행적으로 봤을 때 이 규모가 너무 크다 이런 얘기군요. 그렇게 경고했다라는 의견도 있고 그러기에는 이 선관위의 답변이 너무 모호했다라는 지적도 있는 게 사실이에요. 김기식 금감원장이 오늘 입장을 내놨는데요. 이 김기식 원장은 이 총선 공천이 탈락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확정이 된 상태에서 유권자 조직도 아니고 이 정책 모임인 의원 모임에 이 1,000만 원 이상을 추가 출연키로 한 모임의 결의에 따라서 이 정책 연구 기금을 출연한 것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선관위의 판단을 솔직히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심정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출 내역 등을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물론 지난 2년간 선관위는 어떤 문제 제기도 없었다라고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죠. 다만 이 김기식 원장은 이 법률적 다툼과는 별개로 이를 정치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뭐 도리라고 생각했다. 뭐 이렇게 답변을 하면서 사의 표명을 했습니다.
지금 뭐 이를 두고 지금 자유한국당 등에서는 조국 민정수석의 책임 조사를 하자는 주장에는 사찰이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일단 그 피감기관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네. 해외 연수든 뭐 어떤 목적이든 하여간 출장을 다녀온 것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네. 문제없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김기식 원장에 대해서. 네, 김기식 원장에 대해서 판단한 거는 그 5천만 원의 후원금을 전달한 것에 대해서는 그거는 네.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거고. 예, 예. 그리고 피감 기관에 그 돈을 받아서 해외에 갔다 온 부분은 네. 이것 또한 위법의 소지가 있다. 하지만 이거는 뭐 어떤 목적으로 다녀왔는지 가서 뭐 어떤 일을 했는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거는 아직 뭐 좀 명확한 판단을 내릴 수 없다라고 유보를 한 상태예요. 그래서 그러니 이제 국민들이 네. 상당수의 그 국민들이 그 전수조사를 하자라고 요구하는 네. 이유가 되는 거군요. 네, 그 두 가지 중에 이 전수조사라는 의견은 두 번째 거, 그러니까 피감기관의 돈으로 해외를 갔다 온 경우를 말씀드렸던 겁니다. 네, 그래서 위법의 소지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다 따져보자. 네. 이런 얘기고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네, 안산의 세월호 참사 희생자 정부 합동 분향소가 문을 닫습니다. 예. 참사 13일 만인 지난 2014년 4월 29일 이 안산 화랑 유원지에 차려진 것이 예. 이 세월호 참사 희생자 정부 합동 분향소인데요. 예, 예. 아이들이 이후에 계속 발견되면서 뭐 영정이 계속 늘어났었죠. 네. 예, 예. 원래는 단원고 인근의 그 올림픽 기념관에 차려졌었는데 네. 이 6일 동안 무려 18만 명의 추모객이 몰려서 네. 이 더 큰 장소인 이 지금의 화랑 유원지로 옮겨졌던 겁니다. 올림픽 기념관에 있을 때도 제가 한 두 번 네네. 인사드리러 갔었는데 말이죠. 예. 그럼 너무 좁았어요, 거기. 네, 예, 많이 좁았었죠. 예. 이번에 갔던 데는 굉장히 큰 곳인데. 네. 그리고 이제 4년 동안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죠. 이 합동 분향소가 처음 차려진 후에 직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당시 대통령이 조문을 하러 오기도 했었습니다. 예. 근데 그때 이제 유가족들에게 사과는 없었고요. 예. 뭐 딱히 뭐 눈길 주는 일도 없이 앞에 영정을 쭉 걷다가 다시 갑자기 뒤로 돌아와서 어떤 할머님이 가까이 오셔서 같이 예. 손을 잡고 위로하는 모습을 하기도 했었는데 네. 그 할머님이 유족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게 뭐 연출이다. 뭐 그래서 가족들에게 크게 항의를 받았던 바도 있었고요. 오늘 거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조선 이제 인선 과정에서 네. 공직자 검증을 제대로 못했다. 검증에 이런 이유로. 실패했다. 예, 네, 이런 그런 이유로 것이죠. 조국 민정수석이 그만둬야 한다. 네. 그 청와대는 이 후원금 문제는 검증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이기도 했습니다. 예. 이 반면에 이 선관위가 지금 기준을 뭔가 분명히 세운 거잖아요. 예. 이 기준에 따라서 한번 국회의원도 전수조사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전수조사해야 된다. 네네. 이런 여야 의견도 모두. 나왔습니다. 네. 예. 이전까지는 굉장히 모호한 기준이었는데 선관위가 이거 5천만 원은 너무 좀 관행을 넘어선 그러니까 뭐 그런 뭐 위법의 소지가 있는 거다라고 했으니까 뭐 다 조사를 해보자라는 것이죠. 예. 국회의원도 공직이니까요. 예. 실제로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도 올라왔는데 뭐 지금 10만 명의 서명이 다 되어가는 것 같고요. 그래요? 네, 실제로 뭐 2일날 지난 2일에 그 청와대가 무작위로 16개 기관에 의한 해외 출장을 살펴본 결과 이 피감 기관의 지원을 받아서 해외 출장을 간 경우가 167차례에 이르렀고 이 가운데 민주당 의원이 65차례. 자유한국당 의원이 94차례였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하지만 이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그 국회의원 해외 출장에 대한 전수. 자,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끝내 사의를 표했군요. 네, 그 해외 출장과 후원금 문제 등으로 사퇴 압박에 시달렸던 김기식 금감원장이 결국 어제 저녁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청와대는 김 원장의 사의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김기식 원장을 금감원장에 임명한 지 17일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결정적인 사의 표명 이유는 역시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 해석이었는데요. 이 문재인 대통령은 김기식 금감원장의 행위 중에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 하겠다라고 밝혔고 그리고 이제 청와대가 이 김기식 원장의 행위에 대해서 선관위의 유권 해석을 부탁을 했었죠. 그리고 선관위는 이 청와대의 몇 가지 질의 내용 중에서 이 김기식 원장이 19대 국회의원 임기 말에 그 민주당 전현직 의원 모임인 더 좋은 미래에 그 정치자금 5천만 원을 기부한 것이 종전의 범위를 넘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종전의 범위라고 했는데 이게 애매해요. 이게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종전의 범위를 넘어서면은 뭐 그런 위법의 소지가 있다라고 2016년에도 그렇게 선관위가 답을 했다라고 해요. 근데 이거